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수업이네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꼭, 합격을 하시길 바랍니다.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올해 꿈이, 그래도 목표가, 올해 목표는 최고 큰 목표가 그거겠죠. 물론 건강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그죠? 새해 들어 내가 목표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수업하는데,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이제 오셨어요. 학원에 오셨는데 하는 얘기가, 1년 동안 이제 야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셨는데 직장 다니면서, 새해 되니까 또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되게 했는데, 할 땐 되게 힘들었다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너무 즐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 하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꿈이 있다는 게, 목표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올해 목표가 있으니까, 그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올해 한 해 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재는 154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154페이지. 우리 지금 재산세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그 과세 대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이렇게 돼 있죠? 과세 대상. 그래서, 부동산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고, 그리고 주택이 있습니다. 건축물, 주택, 그리고 선박, 항공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 항공기. 그래서 5가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주택의 개념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택은 항상 뭘 기억하셔야 된다? 항상 얘는 토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든 주택은 일반 상가 건물처럼 토지와 주택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는 없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택과 관련된 지난주에 던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겸용주택 등에 관한 얘기들을 구분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토지에 관한 걸 하는데 이 토지는 모든 토지가 다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아니다 그랬죠. 왜? 토지는 사용하는 용도가 다 틀립니다. 어떤 건 농지로 쓰고 어떤 건 나대지로 쓰고 어떤 거는 뭐 건물 부속 토지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용도가 다른데 세율을 똑같이 적용하면 좀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3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죠?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다. 이렇게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 재산세 파트에서는 그 출제 빈도로 따지면 랭킹 2위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도 굉장히 잘 나온 내용입니다.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뭐 낼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재 내용 엄청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강의를 할 거니까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기출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워낙 많기 때문에 출제 이유인데 양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출제됐던 거 위주로 반복해서 나온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는 보시면 분리별도 종합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땅이 있어요. 자, 이 토지는 원칙은 다 종합합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예요. 다. 근데 토지 용도가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여기 토지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얘는 농지고요. 얘는 나대지예요. 얘는 나대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농지는 뭔가 농작물 경작하는 용도로 뭔가 생산성 있는 토지인데, 나대지는 뭘 나대지라고 했죠? 나대지는 아무것도 않고 나자빠져 있는 땅이란 거죠. 아무것도 않고 나자빠져 있는 땅. 비사업용 토지죠. 그러니까 빈둥비는 노는 토지고, 얘는 농지는 농작물 경작 용도로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하고 똑같이 세율을 적용하면 누가 봐도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네들은 얘처럼 뭐가 있는, 그죠? 생산성이 있는 토지는 어떻게 한다? 얘랑 같이 과세하지 말고 여기서 따로 뭐해서 분리해서 따로 과세하자.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 그대로 분리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에서 분리해서 세율을 최대한 낮은 세율, 저율로 과세해 주겠다. 왜? 생산성인 토지니까 농지 같은 건 최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가 말 그대로 분리과세인 거죠. 자, 근데 분리과세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얘처럼 아주 낮은 세율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얘가
나대지인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지어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얘가 나이트클럽을 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그럼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쓴 거예요? 나이트클럽은 고급 사치성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토지를 사치성 용도로 사용했으니 어떻게 한다? 이번에는 너는 일반 세율이 아니라 아주 분리해서 높은 세율로 가겠다 해서 분리과세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분리한다. 그래서 분리과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얘도 나대지고 얘도 나대집니다. A 토지와 B 토지가 다 나대져요. 둘 다 빈둥빈둥 같이 놀았는데 놀다 보니까 이제 지친 거죠. 그래서 A가 뭐래? 아, 난 그만 놀아야 되겠다. 그래서 A가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 그죠? 자, 그러면 빈둥빈둥 놀 때는 둘 다 나대지니까 나대지가 대표적인 종합합산인데 여기서 건물을 뜩 지어버리니까 이제 A와 B 토지 용도가 달라졌죠. 자, 그러면 A와 B 중 누가 토지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겁니까? A죠. A는 이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건물을 지어서 건물 부속 토지로 사용을 하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B, 나대지처럼 똑같은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얘랑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네들만 따로 별도로, 말 그대로 얘네만 별도로 모아서 따로 합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축물 부속 토지는 다 뭐다? 별도 합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이 재산세가 나오면 그 상가 부속 토지는 거의 대부분 뭘로 돼 있어요? 별도 합산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왜? 건물 부속 토지다. 그러면 별도 종합.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종합에서 출발해서 얘는 이런저런 목적으로 분리가 되고 또 얘는 따로 별도로 합산하다. 이렇게 돼 있죠. 결론은 뭐예요? 분리과세나 별도 합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다 뭐에 들어간다? 그렇죠. 종합합산에 들어간다.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분리별도 아닌 건 다 뭐다? 자동으로 종합합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이제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다? 여기서 그럼 각각 어떤 게 분리과세고 어느 게 별도고 어느 게 종합에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리과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율 분리과세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저율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이때 고율의 의미는 세율이 4%는 뜻이고 저율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0.07%와 0.2%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세율이 고율로 4%라는 얘기는 굉장히 세율이 높은 겁니다. 재산세가 보통 보시면 얘가 최저세율이거든요. 최저세율이 0.07이에요. 가장 낮은 세율이. 그럼 이거하고 얘를 비교하면 몇십 회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율 분리과세는 정말로 고율로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뭐라고요? 사치성 재산이에요. 사치성 재산. 자, 그럼 보세요. 사치성 재산은 그러면 고급 오락장이나, 그죠? 그다음에 골프장용 토지입니다. 골프장용 토지.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쓰게 되면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고율로 분리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사치성 재산 5개 배웠거든요. 별골 5선주 기억나시나요? 별골 5선주 이렇게 됐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잖아요. 자, 그러면 사치성은 5개인데 왜 분리과세의 고율은 사치성이 2개밖에 없느냐? 자, 주택이죠. 얘는 고급 주택이잖아요. 자, 주택은 여기서 말하는 토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왜? 주택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겠죠. 그러니까 얘는 토지분 재산세와 관련이 없으니까 얘는 빠지고, 선박은 뭐예요? 선박은 배죠? 그러니까 토지 관계 없죠? 자, 그러면 별장은 왜 빠지느냐? 별장은 우리가 별장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법상 별장은 주택하고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 얘기는 별장도 과세할 때 우리가 별장 그러면 우리가 주택 그러면 토지 건물 합해서 주택 그러듯이 별장도 보다 토지 건물 합해서 별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주택처럼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주택과 별장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주거용 건축물인데 둘 다 주거용 건축물인데 상시 주거 목적으로 쓰면 주택이고 그거를 어떻게 쓰면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쓰면 걔가 별장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주거용 건물인데 내가 평상시 거주 목적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이 되는 거고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쓰면 걔가 별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할 때는 뭐다? 같은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별장은 모든 기준이 누굴 따라간다? 주택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 방법이 같기 때문에 얘도 토지분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용 토지 2개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고율분리과세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용 토지가 보다 고율분리과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 치킨 막 좋아하잖아요. 치킨, 그죠? 그럼 치킨도 좋아하시고 닭을 많이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치킨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뭐 백숙 같은 거 하고 그러죠. 자, 그럼 여러분 닭 중에 검정닭이 있습니다. 검정닭. 검정닭을 뭐라고 하냐면 오골개라고 그래요. 오골개, 그죠? 자, 오골개가 일반 닭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비쌉니다. 비싸.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저도 오골개를 먹어봤지만 뭐 별맛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걔가 검정색이라 염색해서 염색비 때문에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걔가 비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외울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오골, 그죠? 오골개는 비싸다. 그죠? 그래서 꼭 고율분리과세. 그래서 오골개는 비싸다. 오가 뭐예요? 고급 오락장. 이는 뭐예요? 골프장용 토지는 뭐다? 오골개는 비싸다. 그래서 고율분리과세에서 제목 2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개는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가 고율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자, 저율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농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목장용지가 있고 그리고 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0.2%의 이제 공장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 산업 공급용 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둘 다 생산성이 있는 토지인데 우리가 진짜 뭘까 생산한다는 용도는 전통적으로 농축, 그죠? 농축 산업을 그죠? 농사를 짓거나 목장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공장용지도 생산을 하잖아요. 뭔가, 그죠? 공장용지라는 얘기는 거기에 공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토지도 뭐예요? 생산성 있는 토지 맞죠?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를 생산성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0.07이고 얘는 분리과세는 맞는데 0.2%로 좀 세율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율 분리과세인 농지, 목장용지, 임야 얘네들이 저율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농지를 먼저 보면 자, 이 농지가 저율 분리과세의 대상이려면 일단 뭐를 해야 돼? 경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왜? 만약에 농지가 경작 안 해버리면 생산성이 없는 거죠. 그럼 분리과세 해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뭐 경작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없으면 그냥 경작하는 걸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 지문에 농지가 나왔는데 경작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라고 나오면 이는 분리과세가 아닙니다. 왜? 경작을 안 한다는 얘기는 농지를 그냥 놀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생산성이 없네. 그럼 걔는 뭘로 간다? 자동으로? 종합합산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농지, 그러니까 분리과세와 별도 합산에 해당 안 되면 자동으로 뭘로 간다? 종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농지가 분리과세인데 경작을 안 하면 분리과세가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간다? 종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은 경작하는 걸로 생각하고 얘가 분리과세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맞아야 되냐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지역이 맞아야 됩니다. 즉 그 토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 그 지역에 따라서 분리과세가 되고 안 되고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농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을 때 분리과세가 되려면 이 농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농사 짓는 건 일반적으로 시골서 농사 짓습니까? 아니면 도시에서 농사 짓는 게 일반적입니까? 시골서 농사 짓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러면 이 농지가 어디에 있으면 돼? 시골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럼 우리 행정구역 단위가 특광시군인데 보통 우리가 시골 그러면 특광시군 중에서 보통 어디를 말합니까? 그렇죠. 군 지역을 말하죠. 그럼 이 농지가 어디 있으면 돼? 그렇죠. 군 지역에만 있으면 무조건 뭐야?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군 읍면지역이 있다. 그럼 무조건 뭐야? 분리과세. 그럼 되고. 자, 그다음에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밖과 도시지역 안이 있으면 도시지역 밖과 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지역은 그러면 농사를 짓는 게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밖에서 농사 짓는 게 일반적이겠어요? 안에서 짓는 게 일반적이겠어? 밖에서 짓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얘도 뭐죠?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뭐죠? 마찬가지로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군 지역에 있거나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뭐다?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시지역 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도시지역 안은 여러분 이 도시지역이라는 게 우리 공법,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을 보시면 용도지역이라는 걸 배우죠. 그죠? 자, 그럼 용도지역에 보면 도관, 농자 이렇게 나누죠. 도관,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은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개발하겠다, 보존하겠다. 개발하겠다는 거죠. 도시지역, 그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지역은 다 개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농지는 생산성 있는 농지일 때만 분리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이 도시지역 안은 뭐요? 다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농지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농지는 경작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뭘 하겠다는 거야?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이 없는 농지인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땐 다 뭐가 되는 거야?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지역을 개발할 때 다시 도시지역은 4개로 나눕니다. 주상공록 이러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시지역을 몽땅 싹 다 개발해버리면 삭막하죠. 막 콘크리트 건물만 다 들어와 있으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야, 다 개발하면 삭막하니까 일정 지역은 개발하지 말고 그냥 보존하자라고 지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야? 녹지 지역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녹지 지역 안에 농지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보존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안에 농지는 주구장창 농사만 져야 되는 거죠. 그럼 걔는 무슨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생산성 있는 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시지역 안에 어디 있을 때만 녹지 지역 안에 있을 때는 뭐가 돼요? 분리과세가 되고, 그리고 그린벨트 아시죠? 그린벨트,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개발 제한구역 그래요. 개발 제한구역.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은 용도구역인데 개발 제한구역 뜻이 뭡니까? 개발을 제한하겠다고 지정한 구역. 이제 그린벨트입니다. 우리나라 그린벨트가 1970년대 초반에 생겼는데 그때 그린벨트 지정된 지역이 지금까지도 안 풀린 게 전국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 목적 등으로 지정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가 지정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지는 거죠. 이게 그린벨트가 언제 풀릴지는 본인, 며느리는 관두고 본인도 언제 풀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녹지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으면 뭐 해준다?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는 이 지역에 있을 때만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녹지 지역이 아닌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에도 농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농지들은 뭐예요? 개발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간다? 그렇죠. 자동으로 종합이겠죠. 종합.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개인은 시골, 군 지역에 있거나 도시 지역 밖에서 농사 짓는 게 일반적인 분리과세고, 안에 있을 때는 어딘다? 개발하지 않고 보존한다 해서 녹지 지역과 그린벨트 안에 있을 때만 분리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인단체는, 자, 여러분, 법인이나 단체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경작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이 강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인단체는 뭐야?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원칙은.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주는 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첫 번째,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그죠? 자, 농업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시골 가면 요즘에 뭐 영농조합법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골 가면 휴경지가 되게 많습니다. 왜? 농사를 못 지니까. 나이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휴경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얘는 전부 다 종합을 했는데 이제는 법인이건 개인이건 뭐만 해라. 농사만 져라. 그런 얘기죠. 농사만 지면 내가 뭐 해줄게? 무조건 분리과세 해주겠다. 그래서 농업법인 소유 농지 그럽니다. 저희도 뭐 시골에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시골에 가면 뭐 지금 거의 뭐 다들 연세들이 많이 드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에 가면 시골 가면 청년회장이 60세라니까 60세. 그죠? 청년회장 60세고 이장하려면 한 70은 넘어야지 이장합니다. 그래서 60세 정도 되신 분이 이장하려고 나오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 형들이 어린 것이 벌써부터 권력의 눈이 얻어서 60밖에 안 된 것이 벌써부터 권력의 눈이 얻어서 이장한다고 이런 욕 먹죠. 그죠? 경로당도 70 넣어서 가면 형들이 뭐라고 합니다. 나이 들인 것이 벌써부터 경로당 왔다고. 그죠? 왜? 고령화가 되니까 그런 거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뭐 저희도 이제 곧 뭐 그죠? 계속 나이가 들어가죠. 벌써 새해 바뀌었으니까 한 살 더 먹었잖아요. 이제 해 바뀌었으니까 이제 노래방 가보면 압니다. 노래방 갔을 때 노래할 때 노래 한 2곡 부르고 그다음부터 계속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3곡, 4곡 연장 불렀는데 이제 한 곡, 2곡 부르고 쉬어야 된다. 그럼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요? 노래 부를 때 작년까지는 막 랩도 했어. 용하다는 도사 연락에 막 했는데 지금은 템포들인 뽕짝을 부른다. 그러면 나이가 든 겁니다. 그죠? 뽕짝. 왜? 힘들거든요.
호흡 조절이 안 되니까 뽕짝은 이게 분위기가 딱 우리 저기 심장 저기 박동화 맞거든. 그 노래도 뭐 불러? 두마한강 푸른 물에 이렇게 하면 박자가 느리니까 처음처럼 노래하면서 쉬어가면서 부르는 거죠. 요금 나에게 들기 시작한 겁니다. 본인이 잘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농업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도 분리가세 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지. 얘네들이 하는 일이 농지 공급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분리가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자. 사회복지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자라는 게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경로당, 그러니까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걸 말합니다. 고아원. 그죠? 그런 데서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농사 져서 그 시설에 있는 사람이 먹고 산다는 얘기죠. 우리는 대표적인 뭐 그 복지시설이 꽃동네죠, 꽃동네. 그죠? 그 오웅진 신부님이가 하신 그 가평에 그러니까 충북 음성에도 있고 경기도 가평에도 있습니다. 그 꽃동네가. 그죠? 그러니까 이 꽃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다 그런 거죠. 행렬병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작한 건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 대학 다닐 때 한번 견학을 갔었거든요, 여기요. 근데 참 여기 장난 아닙니다. 가보면. 그러니까 뭔가 만약 인생에 회의가 느껴지고 나 살맛이 안 난다 그러면 그때 세상 정리하기 전에 여기를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 꽃동네 가가지고 봉사를 한 일주일만 하시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고맙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거기 가보면. 막 그런 사람만 있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도 갔다가 아주 그냥 거기 마음 좀 약한 사람은 그냥 못 나옵니다. 다 눈물바다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봉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뭣도 하고 뭐 후원도 좀 하시고 그러면 되죠. 자,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농지는 분리가세 해주고 그다음에 법인이 매립간척했다. 법인이 매립간척에 경작하는 거죠. 받아 메꿔서 농지 만들어서 걔들이 경작을 해요. 그죠? 그럼 얘도 분리가세 해주고 마지막 하나가 종중입니다. 종중. 이 종중은 비영리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중이 소유한 농지나 임야 등은 뭐 해준다? 분리가세 해준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 법인 단체는 원칙은 뭔데? 종합인데 얘네들이 뭐다? 분리가세입니다. 얘네면 분리가세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농지는 개인과 법인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는 뭐냐? 그러면 자, 우리 목장용지가 뭡니까? 목장용지?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아는데 얘기 안 하죠. 왜? 그런 얘기 얼른 대답하면 시골 출신인지 눈치챌까봐. 자, 목장용지가 축사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축사. 그죠? 축사. 자, 여러분 이 축사 냄새 엄청납니다. 그죠? 여러분 냄새 진짜 많이 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축사 중에? 게사입니다. 게사. 닭장. 닭을 한 100마리, 200마리 키우는 데 있죠? 거기 가면 숨 못 쉽니다. 그 닭똥, 어우, 장난 아닙니다. 돼지는 저리 가랍니다. 돼지는 저리 가라. 그죠? 냄새 엄청납니다. 진짜. 그런 목장용지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용도로 쓰는 토지가 뭐야? 목장용지 겁니다. 목장용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더 지저분한가 시험 연습하는데 내기를 했는데 ABC가 둘이 연습을 이제 내기를 한 거죠. 그래서 누가 이제 저기 한가 돼지우리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는 이제 버팅 시합한 거죠. 그랬더니 A는 딱 들어가자마자 들어가면 하루 있다 나와. 하루 있다. 들어서 못 살겠네. 자. 아니죠. 얘가 이제 3일 만에 나왔어요. 근데 B는 들어가더니 일주일을 버틴 거예요. 일주일을. 그죠? 일주일에 다 나왔어요. 자, C는 들어가자마자 얘가 하루 만에 나왔어요. 자, 그럼 누가 지금 얘가 봐요. A가 3일 있다. 나 들어서 못 살게 돼지우리. 그러다 나왔는데 B는 들어가더니 10일 있다 나왔어요. C는 하루 만에 나왔어요. C는 딱 들어가자 하루 만에 나왔어. 근데 누가 1등했어? B가 1등이 제일 오래 버텼으니까 1등은 C입니다. 왜? 얘 누가 나와서? 돼지가 나왔어. 돼지가 얘랑 살더니 C랑 살더니 더러서 못 살겠다고 돼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얘가 1등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런 것들이 냄새가 많이 나죠. 근데 이런 냄새 많이 나는 얘들이 시골에 있어야 되겠어요? 도시에 있어야 되겠어? 시골에 있어야 되죠. 어디? 군지. 똑같이 가는 거죠. 도시적 밖에 있어야 돼? 안에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안에서는 어디? 개발 덜 된 지역, 녹지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여러분 보통 녹지적 같은 경우 도시 외곽에 거의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녹지적이라는 건 개발이 덜 됐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과밀화, 밀집화 안 돼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냄새 많이 나는 것들은 개발 덜 된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아까 개인 농지하고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 목장용지는 무제한으로 해주진 않습니다. 얘는 뭐가 있냐면 기준 면적 이내에 된다 이런 거 있어요. 기준 면적 이내.
그러니까 면적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면적 제한. 무제한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이거를 무제한으로 다 해준다고 치면은 그죠? 이 사람 땅을 이만큼 사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 꿈이 뭐냐면 닭을 키워서 우리나라 하림처럼 굴지에 닭 가공 공장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럼 닭을 많이 키우려면 땅이 많아야 되잖아요. 땅을 이만큼 산 거예요. 1.60불 해가지고. 근데 땅을 사고 나니까 닭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털어가지고 닭장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거죠. 닭장을 이렇게 만들고 그죠? 그러다가 병아리 한 마리 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 개사죠. 닭장이죠. 닭장 그죠? 그럼 얘는 닭은 닭을 키우는 거니까 얘는 뭐야? 목장 용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어쨌든 간에 뭐예요? 닭장이니까 사람 집은 사는 집이 아니잖아. 그러면 얘가 닭장이면 얘는 목장 용지가 돼버리죠. 그러면 얘는 전체 다 분리과세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제한이 없으면 실제로 이런 사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 있어? 면적 제한이 있어요. 축산법에 정해져 있어요. 아예. 뭐라고? 야, 너 젖소는 마리당 얼마. 그 다음에 한우는 얼마. 돼지는 얼마. 염소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마리당 면적이. 그래가지고 내가 10마리 키운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면적 곱하고 그리고 초지 조성을 해야 되죠. 그 초지 면적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곱해서 나온 만큼만 뭐 해줘? 분리과세 해줍니다. 그리고 면적 초과되는 이 부분은 분리과세를 안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목장 용지는 뭐가 중요하다? 기준 면적 이내에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뭔가를 지금 딱 들어봐도 얘는 답답하고 그저 도저히 못 외울 것 같다. 그러면 딱 예의상 딱 하나만 외워준다. 그러면 이걸 꼭 외워야 돼. 뭐라고? 기준 면적 이내라고 했죠? 그럼 기준 면적 초과되는 건 뭐다? 무조건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만 기억한다 그러면 얘를 기억해야 돼. 무조건 뭐요? 뭐 어쩌고 면적 초과 그럼 무조건 종합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답이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 주관식과 객관식의 차이는 주관식은 그 외울 게 10개면 10개를 다 해서 하나라도 못 외우면 못 맞춰요. 근데 객관식은 10개 중에 5개만 외웠어도 맞출 수도 있어요. 왜? 어떤 게 답이 나올지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관식으로 객관식으로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10개인데 10개 중에 3개밖에 못 외운다. 그러면 7개 때문에 전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할 수 있는 3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서 걔가 언급이 되었을 때 문제 나왔을 때 안 틀리면 되는 거야. 그럼 결론 얘들도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나는 이건 도저히 모르겠어. 그럼 아예 포기하지 말고 이거 하나라도 예의상 하라는 거야. 뭐 초과는 종합이다. 근데 운 좋으면 시험 문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요. 그러면 어쩌고 면적 초과 근데 여기다가 분리 별도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럼 얘가 정답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초과는 무조건 뭐다? 종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면은 외울 거 없습니다. 이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임야를 샀는데 거기에 뭐가 지정이 됐대요. 지정이 됐대.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머리가 띵 하면 분리과세입니다. 자, 여러분이 개돈 타가지고 임야를 샀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해당 시공구에서 뭐가 와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사신 임야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신 임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철도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듣자마자 막 춤춥니까? 야, 드디어 내가 꿈에 그리던 그린벨트에 지정됐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느낌상으로 가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임야를 보고 교재 보고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딱 봤을 때 내가 임야가 내 땅에 지정되었을 때 그걸 딱 봤을 때 느낌이 쎄하다 그러면 뭐예요? 분리과세다. 저율 분리과세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야는 그렇게 봐도 특별하게 틀릴 건 없습니다. 문제를.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0.07%짜리입니다. 자, 그럼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154페이지. 거기 3절에 과세 대상별 토지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표에 보면 토지 해가지고 용도 등에 따라 종합별도 분리과세로 구분되어 있고요. 자, 1번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설명 잔뜩 되어 있죠? 자, 그거 읽을 거 없고 박스만 보시면 돼요. 박스. 155페이지 맨 위에 박스. 자, 개인 소유 농지는 어디에 쓴다고요? 시골, 도시지역 밖에 쓰죠? 도시지역 밖. 그리고 군 읍면지역 포함해서, 그죠? 시골에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서는 어디? 개발 안 되고 보존할 목적인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을 때만 분리과세다. 그죠? 그랬죠. 근데 그 밑에는 주상공에 있으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걔는 분리가 아니고 보다 종합한다. 그죠?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법인단체 소유농지라고 돼 있죠? 자, 법인단체는 원칙이 뭐라고요? 종합.
원칙은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이런 법인, 그 5개 법인의 경우만 뭐한다? 분리과세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농업법인소유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종종소유농지,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자, 그리고 법인이 매립간척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한 농지, 얘네들만 뭐다? 분리과세다. 자, 목장용지는 또 나옵니다. 뒷장 나오죠? 그래도 박스 있습니다. 156페이지 박스. 얘는 법인 개인 구분 없습니다. 목장용지는 개인 법인 다 목장용지 어디? 냄새나니까 시골, 군, 읍면 지역에 있으면 되고 도시 지역 밖에 있어야 되고 안에서는 어디다? 그린벨트와 녹지 지역에 있을 때만 분리가세요. 똑같죠? 지금 앞에 농지하고 그죠? 주상공은 종합. 근데 그거 뭐라 그랬어요?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무조건 뭐다? 종합이다. 결론은 목장용지는 무조건 기준 면적 이 지역에 있으면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만 분리가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군 지역에 있을지라도 뒤에 면적이 뭐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라고 나와버리면 걔는 무조건 종합인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구분하시면 됩니다. 196페이지 3번 특정 임야 등 그랬죠. 그래서 뭐 1, 2, 3번 쭉 나오잖아요. 거기 1번 겁나 길고요. 2번 문화재 보호구역, 3번 공원자연 환경지구, 종중임야, 그 다음에 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철도보호구역, 도시공원임야, 도시자연 공원구역임야. 내 임야가 도시자원 공원구역으로 지정됐대. 그죠? 그 다음에 뭐 홍수관리지역 이런 거는 다 본보여. 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주겠다? 분리과세 해주겠다.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거 다 보여? 임야, 그래서 분리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공장용지가 나옵니다. 자, 공장용지는 이제 0.2%죠. 0.2%. 그죠? 자, 그러면 이 공장용지가 분리과세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공장용지. 자, 여러분 공장도 냄새 많이 납니다. 중화공업 같은 경우 냄새 엄청 나죠. 대전에 가면 그 신탄진에 거기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한국타이어 공장이 거기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공장이. 그죠? 그럼 그 지역에 이제 해서 이쪽 그 둔산동 쪽에서 이제 그 대청댐 쪽으로 가려면 가로질러 가려면 그 신탄진 그 공단 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됩니다. 거기 지나가면 창문 못 엽니다. 처음에 지나서. 냄새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타이어 냄새가 되게 좀 독하잖아요. 근데 그 은근하게 그 공기 전체에다 깔려 있습니다. 가지고 막 그 쾌쾌한 은밀한 그 냄새가 스멀스멀 들어옵니다. 어우, 장난 아닙니다, 그거. 옛날에 그래가지고 한동안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막 병 걸리고 그래가지고 막 소송 걸어가지고 막 시끌시끌 했었습니다, 한국타이어. 그죠? 근데 그 주변에 또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아파트는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한때는 또 막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한국타이어한테 이사 가라고. 근데 그 웃긴 게 원래 한국타이어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 지역에. 나중에 자기들이 아파트 친 건데 거꾸로 이들이 나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냄새가 많이 나는 애들은 얘도 마찬가지죠. 어디 있어야 되죠? 시골에 있어야 돼요? 도시에 있어야 돼요? 시골에. 그래서 얘도 어디? 군 지역에 있어요. 그 다음에 군 지역 말고 시 지역 이상. 여기서 시 지역 이상이란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를 말합니다. 그 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 지역은 어디 있을 때 공장용지가 분리과세가 되냐면 공장을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에 있을 때만 뭐가? 분리과세가 됩니다. 나 니네 공장 안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공장 쳐라고 지정한 지적. 자, 우리 용도 지역 중에 주상공록 중에서 공장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이 어디예요? 그렇죠.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 그죠? 그리고 어디? 산업단지. 얘네들 다 공장 지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지역에 있을 때만 뭐죠?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시골의 군 읍면지역에서는 무조건 분리과세고, 그리고 시지역 이상에서는 공업지역과 어디 산업단지 있을 때만 분리과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업지역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주거지역 등에는 공장이 없느냐? 여러분 주거지역 등 공장이 없나요? 주거지역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보면 그죠? 공장이 있죠. 근데 주거지역의 공장이 굴뚝 연기 나는 공장이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건 아니죠. 다 무슨 공장이냐면 생계형 공장입니다. 생계형 공장. 한마디로 뭐 봉제 공장 같은 거죠. 대표적으로 이러면 뭐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장갑 공장 막 이런 것들입니다. 곰 인형 만드는 공장 이런 것들이죠. 아주 열악한 환경이죠. 제가 또 옛날에 그죠? 봉제 공장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사업망하고 제가 좀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그게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이 와이셔츠 이거 만드는 공장. 근데 이거 하나 만들려면 여러분 공정이 수십 개 공정입니다. 수십 개. 처음에 재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다림질까지 나오는데 공정이 수십 개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막
공장 막 조그만 공장에 막 미싱이 막 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그럼 몇십 명이 앉아가지고 막 단계별로 막 넘어가는 거죠. 아주 저임금입니다, 진짜. 그때 당시 제가 90년대 초 좀 넘어서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가서 한 2달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운전기사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나 월급이 제가 70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 미싱사 하시는 분이 특 A급 미싱사가 35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그 미싱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단추 다는데 이게 단추를 껴가지고 이렇게 살짝 껴가지고 이게 탁 밟거든요. 근데요, 이게요, 손이 안 보여요. 단추 끼는 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 치면 얘가 이렇게 공중 떠서 이렇게 탁 들어가요. 그 사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 딱 밟아. 그러니까 치고 탁 치고 금방 해요. 우리는 그다 끼지도 못해요. 그렇게 잘하는데 35만 원. 저는 운전기사라 전문직이라고 70만 원. 그러니까 제가 그 공장에서 공장장 빼고 월급이 제일 많았어요. 70만 원. 야, 진짜 열악합니다. 그래 잘하는 사람이 35만 원. 그 다음에 또 그나마 안 되면 3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받아 한 달에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생계형 공장입니다. 아니면 뭐 장갑 공장 같은 거죠. 고령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 보세요. 제가 아까 공업 지역이 분리과세예요. 그러면 여기 아닌 지역이 있으면 즉 분리과세가 아닌 건 다 종합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별도 합산으로 가요. 별도 합산.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걸 잘 기억하셔야 되죠. 왜? 별도 합산이 종합 합산보다는 세율이 낮거든요.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거야. 왜? 생계형 공장이니까 네가 종합하면 세금을 좀 더 내니까 조금이라도 덜 내도록 내가 별도 해주겠다. 그래서 이 공장 용지가 시지역 이상의 공업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고 나머지 지역은 원래는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 주거지역 등은 뭘로 간다? 별도 합산이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초과는 종합이다. 이런 거 하나 기억하시고 무조건.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특이한 거 있죠.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예의상 하나 기억하면 좋죠. 그래서 얘는 종합이 아니라 뭐다? 별도 합산으로 간다. 그죠? 근데 얘도 냄새 많이 난다 했죠? 얘도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 이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얘도 뭐예요? 어느 지역에 있든 얘도 뭐예요? 초과, 면적 초과. 그럼 뭐다? 종합.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장용지와 목장용지 이 냄새 나는 애들은 뭐가 있다? 면적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규제 한번 보겠습니다. 또 197페이지 4번에 공장용지 나오죠? 거기 보면 1번에 그 박스 보세요. 박스. 시골에 어디? 군 지역에 있거나. 그죠? 그 다음에 시 지역 이상에서는 공장 지으라고 지정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라고 돼 있잖아요. 걔들은 뭐래요? 원래 종합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근데는 뭘로 간다? 별도 합산이다. 근데 어느 지역에 있든 관계없이 면적 초과라고 돼 있는 건 전부 다 뭐다? 종합이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면적 초과는 뭐다? 종합이다. 그런 얘기죠. 그 박스 왼쪽에 그거 있죠?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과세 기준을 현재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건축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예를 들면 공장 용지란 얘기는 그 위에 공장 건축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6월 1일 현재 얘가 공장을 건축 중이에요. 6월 1일 됐는데 근데 아직 완공은 안 됐잖아요. 그래도 공장 건축 중이면 그냥 공장 용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 원래는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기 때문에 종합합산이거든요. 근데 건축 중이면 그냥 공장 용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지금 뭐래요? 6월 1일 현재 건축 중인데 공사 기간이 뭐예요? 건축 기간이 경과됐대. 그러니까 원래 공장 그 건물 지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잖아요. 그럼 2년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이미 그 기간이 지나버렸어. 아직도 건축 중인데. 그럼 그때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왜? 이미 뭐가 지났으니까. 건축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아니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인정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아직 완공은 안 됐는데 얘가 일단 완공이 안 됐어도 일단은 공장 용지를 인정해 주는데 그게 뭐예요? 왜 완공이 안 됐어? 이미 공사기간이 끝났어.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인정 안 해주고.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 이상 지났다. 그러면 걔는 뭐예요? 공장 건축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토지는 뭘로 본다는 거야? 그냥 나대지로 봐서 종합으로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지역이 중요합니다. 시골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 이상 지역은 공장 지으라는 공업과 산업단지 있을 때. 근데 주거지역 등에 있을 때는 뭘로 간다? 종합 안 하고 별도로 간다. 그리고 면적 이내된다. 그래서 면적 초과는 무조건 뭐다? 종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주택산업공군토지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얘들도 이제 일부 생산성 있는 걸로 봐서 예외적으로 분리가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뒷장 보시면 158, 159, 160, 161 해가지고 162페이지까지
38개나 되죠. 그죠? 자, 근데 이게 통틀어서 문제 하나 나오거든요. 이걸 외운다는 건 불가능하죠.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학원에서 수업할 때 여기 할 때 뭐라 하냐면 저도 이걸 다 못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 거 빼고 나머지 여기 있는 거 하나 이상한 거 외워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래요. 괜히 외워가지고 선생님 이거는 분리일까요 별도일까요 이거 곤란하면 서로 입장 곤란해지는 거죠. 왜? 저도 모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혹시라도 얘기하는데 제가 수업한 거 빼고 그죠?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막 번호 몇십 개 있는 거 이런 거 하나 외워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질문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건 상관없어요. 왜? 내가 찾아서 답을 하면 되는데 실강은 다이렉트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도 입장 곤란한 거야. 미리 얘기하는 거야. 나는 못 외워 이건 다.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걸 무슨 수로.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딱 보겠습니다. 158페이지 일단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뭐야? 타인에게 토지를 주택을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가 공사잖아요. 걔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지고 있다고요? 거기다 건물 같은 아파트 지어서 임대할 목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너도 뭔가 공급용으로 생산성 있는 토지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 그죠? 두 번째가 과세 기준을 이제 계속 염전으로. 자, 염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염전. 그러니까 염전 아시죠? 자, 염전은 소금 생산 용도로 쓰잖아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염전. 그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2번입니다. 그리고 7번에 주택법에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뭐 한다? 사업계획 투로 주택건설 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뭐요? 주택을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건설 사업에 제공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도 그런 용도로 쓰니까 생산성 있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22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토지. 이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냈겠죠. 근데 우리 세법이 부동산 관련된 걸 배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 아마 그래서 된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온 적 있죠. 그래서 기출됐던 걸 우리가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22번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7번, 22번 그리고 넘어가서 27번. 27번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27번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는 걸 말한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걔네들 정도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나머지는 뭐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걸 꼭 봐야 되겠다. 그럼 뭐 본인이 하겠다는 거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번호 얘기했는데 지금 분명 있거든요. 또 멍 때리고 있다 졸다가 또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런 분 분명히 있을 거라. 동영상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 나쁜 점은 동영상은 그 실강하고 좀 틀린 게 막 상강을 계속 듣는 게 힘들어요. 실제 수업을 3시간 듣는 거하고 동영상 3시간 듣는 거 훨씬 동영상이 피곤합니다.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시간 잘 갑니다. 동영상은. 왜? 동영상 딱 먼저 모니터 딱 틀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죠? 그리고 여러분 침 한번 싹 닦고 나면 제가 뭐라 그래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죠. 1시간 간 거예요? 침 한번 닦으면. 침 3번만 닦으면 3시간 지나가는 거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강이 쉬운 건 아니에요.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1번, 2번, 7번 그리고 159페이지 22번 그리고 뒷장 넘겨서 27번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읽고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62페이지 가면 6번에 사치성 재산토지라고 돼 있죠. 자, 사치성 말씀드렸죠. 아까 오글개는 비싸다. 고율 분리과세. 오글개.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죠. 그리고 6번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골프장용 토지. 자, 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일반 대중 골프장 이런 거 아니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용 토지니까 사치성인 거고, 그다음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나이트클럽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고급 오락장, 그죠? 그런 용도로 쓰게 되면 뭐다? 사치성이다 해서 고율로 과세하겠다고 해서 고율 분리과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별도죠. 그럼 결론은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분리과세 내용을 정리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있어요? 별도와 뭐 종합 이렇게 남는 거죠. 별도는 간단합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는 다 뭐예요? 별도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경우는 예외잖아요. 공장 용지는 공장 용지로 따로 가는데 그런 걸 제외한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는 다 뭐다?
별도 합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에 밖에 나가면 대로변에 막 상가 건물 같은 거 쫙 있잖아요. 걔는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별도다 생각하면 돼, 별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상가 부속 토지는 뭐예요? 건축물 부속 토지니까 뭘로 간다? 별도 합산이다. 얘도 근데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무제한 아니고 얘도 면적 제한이 있다. 기준 면적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 제한이 3개가 있어요. 냄새나는 애, 공장용지, 목장용지, 그리고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 3개는 면적이 나와요.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뭐가 됐든 면적 초과라거나 무조건 뭐다? 종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별도 합산은 163페이지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밑에 박스에 읍면지역 산업단지 그다음에 뭐 공업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왜? 얘들은 뭘로 가니까? 분리가 세니까. 그러니까 요 있죠 아까 군지역 같은 공장 용지 토지인데 요 지역에 있으면 뭘로 가? 분리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 빼고 나머지가 이제 뭘로 간다는 거야? 별도로 간다는 얘기죠. 종합으로. 그리고 2번에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뭘로 간다? 그렇죠. 별도 합산이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너무 깊이 가지 마시고 그냥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별도다. 이렇게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 문제를 풀 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거기 보시면 3번에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이죠. 6월 1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 멸실될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그 주택의 부속 토지.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6월 1일 기준이니까 그날 기준으로 6개월이 안 지났으면 건축물 있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멸실돼서 토지만 있는 거예요. 토지만. 근데도 6개월이 경과 안 됐으면 건물 있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 즉 건축물 부속 토지도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4번은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자, 얘는 이제 나대지인데 건물이 없어요. 나대지예요. 근데 원래는 종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대지인데도 건물이 있는 걸로 봐주겠다. 왜? 그 토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놀리지 않고 활용하니까 너는 영업용으로 활용하니까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 그런 뜻인데 여기 대표 주자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자,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3번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그럼 자동차 운전학원하면 건물 없는데 거기다 코스를 해가지고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대지인데 영업용으로 활용하니까 놀리지 않으니까 너도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래서 뭘로 간다? 별도 합산. 그죠? 그리고 11번 주차장, 그죠? 주차장 부속 토지를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도 뭐요? 활용하니까 너도 뭐 한다? 별도 합산해 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12번 장사 등의 감리 법률에 따라서 법인 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보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그러니까 법인 묘지로 쓰는데 지목 자체가 묘지로 돼 있는 토지는 뭐 해주겠다? 너도 법인 공원 묘지로 쓰니까 너도 별도 해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13번도 최근에 또 시험에 나왔던 거죠. 과거에도 그렇고. 다음에 규정된 임야 그래가지고 거기 뭐 스키장이나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된 임야 있죠.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몇 년 전에. 그죠? 근데 이게 십몇 년 전에 나왔다가 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왜 골프장 같은 데 스키장 가면 임야 같은 거 깎아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전체를 다 골프장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죠? 스키장을 만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스키장 같은 거 만들고 남아있는 원래 형태 보존된 부분은 뭘로 보겠다? 그거는 뭘로? 별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13번도 잘 보시면 돼요. 마지막 하나 16번 견인 차량 보관용 토지. 견인 차량 보관용 토지 아시죠? 견인 차량 보관용 토지 뭔지 아시죠? 차 끌려 가보셨죠? 안 끌려봤어. 그런 것도 경험 없이 어떻게 저는 차를 한 2번 끌려가 봤거든요. 옛날에 여름에 한여름에 무지 봤습니다. 막 날 또 죽겠는데 잠깐 슈퍼 들어가서 잠깐이다 나왔더니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바닥에 노란 걸로 붙여놨어요. 끌고 갔다고. 야, 돌아버립니다. 그 찾으러 갔더니 그 땡볕에 막 차들이 쫙 잡혀와 있는 거야. 주인만 기다리고 있는 거 땡볕에. 아무것도 없어. 나대지예요. 거기다가 차들이 막 쭉 깔려 있는 거. 내 차도 막 거기 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대지잖아요. 그죠? 원래는 종합을 해야지. 근데 너도 일부 공익성 있는 걸로 봐서 뭐 해주겠다. 별도 해주겠다 해서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164페이지 3번, 그 다음에 11번, 12번, 13번, 그리고 16번.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종합 있죠? 여기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